2000년대 이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가장 먼저 나이키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이키는 90년대부터 명실상부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 명성에 걸맞지 않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나 기능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호카나 온에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나이키는 지난 3월 있었던 어닝콜에서 에어포스 1, 페가수스 같은 클래식 제품의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의향을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마라톤 기록 부유자인 켈빈 킵툼에 대한 추모로 시작한 나이키 어닝콜에서 나이키의 현재와 미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이키의 새로운 에어맥스 시리즈인 에어맥스 DN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우선 에어맥스 DN은 나이키의 차기 기대작으로 어닝콜에서 자주 언급이 되며 나이키에서 확실한 다음 주자로 여기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나이키 매장이나 나이키 제품을 다루는 스니커샵에 가면 에어맥스 DN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키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매튜 프렌드에 따르면 가격 방어와 새로운 라인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에어포스 1, 페가수스와 같은 클래식 제품의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 명의 매니아로서 이 정책이 과연 유효할지 아니면 나이키에게 오히려 독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어포스 1, 페가수스와 같은 클래식 제품의 공급을 줄이겠다. 이 말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에어포스 1, 페가수스 같은 클래식 제품을 생산할 공장과 비용을 줄여 새로운 신발을 만드는 데 더 투자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에어포스 1 같은 클래식 제품의 경우 나이키의 상징과도 같은 신발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매우 많을 것이고 그에 따른 공장이나 생산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판매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보된 판매량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그에 쏟는 노력을 새로운 신발을 만드는 데 더 투자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재고 부담과 가격 정책입니다. 생산량은 판매량 예측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지난 몇 년간 에어포스 1이 쏟아지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컬러와 다양한 모습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컬러의 에어포스 1이 잘 팔리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못한 포스는 재고가 많이 남을 것이고 이런 재고들은 할인을 통해 판매하게 됩니다. 할인이 반복된다면 소비자들은 굳이 정가로 구매하길 꺼려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긴 어렵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나이키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올렸던 리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의 신발이 대부분일 정도로 나이키를 좋아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유효한 정책이 될 것 같다입니다. 나이키가 지닌 최고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대한 양의 8, 90년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제품들부터 기능적으로도 시장을 리딩하고 때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던 90년대 나이키의 아카이브는 2000년대에도 브랜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신발들을 오리지널 그대로 복각하거나 변화를 주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등 나이키의 90년대 아카이브는 정말로 찬란한 스니커 문화를 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새롭고 파격적인 제품들이 계속 나와졌을 때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23-24 시즌 NBA 올스타 주간을 기념해 발매한 나이키의 플래그십 농구화 시리즈인 GT 시리즈는 90년대 출시했던 나이키의 농구화들을 오마주하여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화제와 인기를 끌었으니 당연히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신발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냥 GT 시리즈가 좀 바뀌어서 나왔구나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그대로 복각하거나 오마주하는 것들이 언제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리딩하려면 더 파격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 것들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혁신을 이루긴 어렵습니다. 1999년 나이키의 알파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를 위한 신발이라는 컨셉으로 5개의 점으로 대표되며 제품군으로는 프레스토, 세이즈믹, 폼포짓, 샥스 등 겉으로 보기에도 매우 혁신적인 제품들이었는데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매우 실험적인 신발들이었고 이때 발매한 신발들은 현재도 계속해서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신발들이었고 현재의 나이키엔 알파 프로젝트와 같은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클래식 제품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단순히 컬러만 바꿔서 계속 출시한다거나 콜라보, 한정판 발매 등 일차원적인 방식으로만 일관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독일 대표팀과 나이키의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되며 약 70여 년간 이어오던 아디다스와 독일 대표팀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대표팀 유니폼에 스우시가 들어간 모습은 아직도 좀 어색하네요. 지방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인 매튜 M. 윌리엄스와 함께한 알파플라이2가 연성되는 MMW6 TRD 또한 상당히 기대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기존 알파플라이2의 모습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었는데 기존의 것을 답습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재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스니커 매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려는 나이키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신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